다음 장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는 별도로 독립된 재판소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법령, 명령, 규칙 등 모든 하위 법령과 국회, 대통령, 행정부 등 기관의 활동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헌법 수호기관,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하위 법령과 국회, 대통령,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활동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을 보호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네요. 헌법 수호기관이네요. 그야말로. 그리고 기본권 보장기관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곳이 헌법재판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아까 재판소의 독립된 재판소라고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뭐냐면, 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재판관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 그런 게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두 번째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다시 한번,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두 번째,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결정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의 아까 제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제청이 무엇이냐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다. 그게 제청이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전에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결정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제청이란 용어를 읽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두 번째입니다. 헌법 소원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심판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직접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다.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세 번째 탄핵 심판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 여부를 심판한다. 그리고 국회가 공무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파면이라는 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네 번째 정당 해산 심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 심판한다. 두 번째로 정부의 제소로 이루어지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결정되면 정당은 해산한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한다. 그리고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읽었는데요. 헌법재판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는 별도로 독립된 재판소입니다. 자, 밑에 헌법재판소의 구석이라는 핵심 자료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명은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 사법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 행정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네요.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입니다. 자, 우측에 자료 해설 좀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위헌 또는 합헌 결정, 인용 결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위헌 또는 합헌 결정. 네 번째, 인용 결정.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심판 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청구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각하 결정이다. 기각 결정,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위헌 또는 합헌 결정,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인용 결정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자, 밑에 활동 도우미. 그 자료 해설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종류에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아까 전에 우리 알아봤었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다시 옆에는 법원의 청구, 그 청구 주체가 법원의 청구가 주체이고요. 법률의 효력 상실,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의 청구다. 그 청구 주체가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청구, 결정의 효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체는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다. 그래서 권한기관을 결정하는 것이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가 정부의 제소로 하는 거고요. 위헌 정당은 해산됩니다. 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청구 주체가 그렇고요. 공직자가 파면됩니다.